올라주시고 차례대로 우리 안월동 대장님께서 픽하신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활발한 장 활동에 좋은 운동법이 궁금하시다고 윤아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윤아라님 나와주세요. 조심하시 장 운동하다가 쌀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잘 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싸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꼭 확인하시고요. 같은 시간에 싸는 게 최고예요. 자, 일단은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장을 활동하게 하려면 장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줄넘기인데 오늘 이제 요즘에 날씨도 따뜻하니까 개구리 점프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 이렇게 쫙 걸려요. 쫙 걸리고 이렇게 손 이렇게 두 손을 양손을. 자, 앉아요. 다 앉으셔야 돼요. 그렇죠. 똥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 다시 앉는 거예요. 자, 10개 해볼게요. 하나. 자, 하세요. 자, 준비. 장운동 준비. 시작. 앉아요. 하나. 점프. 대시. 앉아요. 둘. 그렇죠. 다시. 셋. 오, 잘해. 넷. 오, 좋아. 다섯. 그렇죠. 여섯. 오케이. 일곱. 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덟. 호. 아홉. 후. 한 번 더. 오케이. 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운동 중요한데요. 이 운동 정말 매일 10개만 하시면 제가 100세까지 허리 안 굽는데 제 전재산 같아요. 오케이. 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릴 거고요. 저기 서울대 쪽에 샤르스길이라고 정말 젊은 남녀들이 많이 다니는 멋진 도로 있거든요. 거길 저랑 걷고 커피를 또 제가 사줄 거예요. 2시간. 나는 2시간. 오케이? 자, 연락주세요. 그다음 우리 조한경 원장님 피를 받으신 서지연님 8세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식단이나 영양제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서지연님 나와주세요. 네. 기능의학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기능의학도 병원이고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는 안 가는 게 좋죠. 네. 소아과를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죽는 걸 당연히 여기듯이 때가 되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키랑 몸무게를 재야 된다고 여기는데 안 재도 돼요. 기능의학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보충제 뭐 먹이면 좋고 영양제 뭐 먹이면 저는 먹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처방에 의해서 먹이지. 아이들은 성인처럼 뭐가 모자라서 비타민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어린이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첨가제나 단 맛이나 향료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차라리 안 먹는 게 좋고, 아이가 음식을 삼킬 수 있으면은 그냥 성인 거 먹이는 게 낫고, 하지만 그냥 조바심에 아이한테 뭐를 먹일 필요는 없고, 대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고, 정말 감자칩만 먹이고 53억을 썼다고요. 미국에서 53억 달러. 감자칩만 먹이고 그냥 게맛살만 먹이고 떡볶이만 주고 난 라면 먹이고 미안해서 비타민을 주는 엄마는 없잖아요. 엄마들은 적어도 나는 맘 먹고 살지언정 이미 늦었어 나는. 하지만 애들은 좋은 걸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능학적기보다는 생협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드릴 게 없고 자녀분께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이게 약들약 고약사님이 추천해 놓은 영양소거든요. 6가지. 두 번째 질문은 엄기범님. 암은 의학적으로 5년 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엄기범님 나와주세요. 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는데 그게 10년도 있고요. 그냥 기준이 다 다르고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병은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증상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증상이고 무질적인 증상이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로 각인이 된 건데 5년이 정했다. 5년, 10년 이거는 어디서 정한 거예요?
원장님? 통계적으로 5년을 살았을 때 좀 더 계속 그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하는 그 확률로 해서 그런데 그냥 정한 거예요. 맞죠? 예. 정말 근데 5년을 살았는데 다음 달에 죽는 분도 많아요. 많고. 근데 그분은 완치 환자로 통계에 잡힌다는 허점이 있고 그 의미는 없고요.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이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심리적으로도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는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암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마음적이나 심리적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여성분들이면 여성들이 겪는 스트레스, 남성분들은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 근데 다 관계에서 오는 거죠. 우리 스트레스가 내가 열받고 뭐 하는 일이 있을 때 강아지 때문에 화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항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그게 이제 뭐그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도 있겠지만 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갖춰야 될 마땅한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게 안 채워졌을 때도 뭐가 있는 것도 있고 복합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 마음의 저는 디톡스 중에 암 환자도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C도 일종의 디톡스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암 환자분들은 디톡스가 중요한데 마음의 디톡스는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몸만 디톡스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부분부터 먼저 디톡스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5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나 죽기 싫어. 뭐 하면 안 죽지가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마한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이 의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 왜 보냐고. 주마니아님 유튜브였어. 주마니아님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왜 보냐고. 의사가 왔다. 왜 환자한테 헛된 희망을 주냐고. 뭘 줄 건데요? 헛된 희망은 줘도 돼요. 헛된 희망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걸 준 다음에 누가 사기를 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거는 건강 본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지 저희 병원에 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건강 문제, 내 건강을 내가 회복하는 곳에 있는 게 그냥 바른 자세고요.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그거 자꾸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그때 6개월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암이 커지면 기뻐하고 암이 작아지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실망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병원에 딱 갔을 때 7개월 정도 살 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병원에서 바쁘게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바빠졌어요. 제 아버님이 암 환자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바쁜 이유가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는데 항암 수술이 되는지 수술이 가능한지 이거 찍어보고 피검사해보고 그래서 바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암에 걸렸는지 뭘 먹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건강은 병원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그 많은 기술과 지식이 있는 곳이지 또 지혜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지혜롭게 좀 본질적인 거를 깨닫고 내가 암에 걸렸다 망연자실할 거 아니고요. 내 건강을 망쳤던 분들이 뭔가 잘 돌아다 보면 보여요. 마음을 정말로 오픈을 하고 보면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 고치는 게 답이겠구나. 하나씩 고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신 분이 남자분인지 모르고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모님 아니면 남자분 받아주세요. 저도 바로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아람자가 써도 되고 유산균만 들어있고요. 그래서 물도 안 들어있고 첨가물도 안 들어있고 오늘 말씀하신 피부 장벽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최민진 원장님께서 픽하신 질문입니다. 전화번호 뒷번호 6539 김혜민님. 갑상선 항진증 환자입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월에 호르몬 FT4 수치가 너무 높을 때 발견해서 아직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컨디션도 부정맥과 맥박 빠름으로 아직 힘든 상태이고요. 절망적인 시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건강 강좌 들어보시면 갑상선 이야기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게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자 에너지를 만들 시간입니다 라고 지시를 하는 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불을 때워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할 시기인지 아닌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숨어서 나 이거 그냥 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속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저거랑 싸워서 이겨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돌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는 이제 약간 몸의 대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활성산소 생산을 좀 더디게 하고 뭔가 내가 가져가야 되는 에너지 생산을 좀 느리게 해독도 좀 느리게 해서 뭔가 기계를 천천히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하증이 더 많이 생기세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저걸 싸워서 이겨버려야지 이런 생각에 이제 나 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 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속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을 촉발시키는 것이 이제 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이 그런 거 나를 등을 떠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저하는 항진이 이렇게 생기다가 자가 면역 반응까지 이렇게 면역 이상까지 같이 와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 세포들의 이상까지 같이 와버리면 이제 자가 면역까지 생기면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죠? 그 항체에 의해서 막 자동으로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포커스 중에 하나가 목 건강이거든요.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경추의 구조가 이렇게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갑상선이 엄청 짓눌려요. 여기 있잖아, 그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짓눌리게 되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그 흐름이 좋아야 해독이 잘 되는 몸이라 그랬죠. 갑상선도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호르몬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짓눌리게 되면은 호르몬이 저기는 없고 여기서는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폐물, 림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자꾸 부어올라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입에서 침이 계속 나온다고, 그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이 이렇게 너무 짓눌리게 되면은 안에서 침샘도 이제 제대로 분비가 못 되니까 이렇게 왈칵 나오는 거고 갑상선도 이렇게 막 커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목 운동 많이 하시는 거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운동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하늘 보고 산 보고 별 보고 달 보고 하는 거 그죠? 멀리 바라보는 거가 목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걸 자꾸 보면 목을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면서 두 손을 얻어가지고 문명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문명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자연 친화적으로 사시면 갑상선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밀가루, 그죠? 밀가루와 과불소함, 환경 독소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프라이팬에서 오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 프로코팅이 된 그 시커먼 그 프라이팬 거기에서 이제 과부수화물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갑상선에 또 특별히 독소가 있고 밀가루 안에 있는 브롬도 갑상선에 특별히 독소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좀 피해 주시고 목 건강 챙기시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겠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들, 뭐 비타민 D도 있겠고 A도 있겠고 요오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다 관여하겠지만 핵심은 흘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충제를 하나도 안 먹고 식단을 해야 하지만 안 하더라도 적어도 목 스트레칭 정도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유호성 원장님. 유호성 원장님께서는 세 분 질문을 픽하셨고요. 첫 번째 5460 뒷번호의 남혜림님. 5세 아이가 만성 두드러기로 만 2년째 고생 중입니다. 처음 시작은 3살 때 연속된 입원으로 2주간 입원 후 피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한약 등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약을 끊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피부가 괜찮아졌다 안 괜찮아졌다 반복됩니다. 소아과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웬만한 가공식품 밀가루는 되도록 피하고 유기농 재료로 집밥 해먹으려고 노력해도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아서 많은 고민입니다. 일단 음식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어떤 노력으로 아이를 치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크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 괜찮아지는 건지 이렇게 어린아이도 기능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고민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피부는 어떤 시그널을 열잖아요. 그런 원인들 중에. 근데 치료는 다 그는 계기판 불 끄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나오는 염증 시그널에 얘가 좀 더 타이트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은 이 정도 괜찮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제 눈에 아까 염증 시그널 할 때 저거 그 1점 안 넘으면 보통 괜찮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타이트하게 0.5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의사들마다 좀 주관적으로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5세 정도 되면은 그 수학과 선생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웬만하면 다 문제 없이 다 잘 된다. 그래서 물만 줘도 애들이 쑥쑥 났거든요. 열나고 이런 애들도. 그래서 지금 와서는 장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장 문제가 제일 클 건데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예를 들면 좀 기능의학적으로 대변 분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알러지도 보면 그 음식 불내성이라고 알러지가 아니라 또 소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애기들 보면 그런 것들 좀 평가해보고 그리고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뭔가 잘 한다고 그러셨는데 또 들여다보면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애기들은 그 어린이집 보내다 보면은 집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드리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전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제목이 이거였어요. 엄마부터 치료하는 아토피 치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애들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들이 애들이 분노를 하는데 TV 보지 말라는데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TV 보지 안 들어가 이러거든요. 그 식단이 바뀌려면 엄마가 먼저 부모 식단이 바뀌어야 돼. 가족 식단이. 그래서 일단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 좀 점검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좀 특별한 병 검사라든지 그 장내 미세균 생태계를 보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알러지 검사 말고 불내성 검사를 그래서 또 흔히는 이제 지연성 알러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인데 5세대 애기들은 하기 힘든데 어쨌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0321 신동수님 나오세요. 16세 아들이 얼굴 아토피 여드름이 심해서 아토피가 심할 때는 피부과 먹는 약과 연고를 바르고 꾸준히 항히스타민제를 아침 저녁 하나씩 에고프린 연질 캡슐을 하루 2번 총 6알을 먹습니다. 전에는 비염이 심해서 매일 항히스타민제 더하기 문테칸 주정을 매일 먹다가 비염은 좋아져서 중단하고 항히스타민제 에고프린만 한 달째 먹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이렇게 2년 동안 먹어야 한다는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항히스타민제는 면역 치료제가 아니에요. 증상 완화제. 우리가 열나면은 해열제 먹을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해열제 먹는다고 코로나가 낫는 건 아닌데 코로나에 약 받으러 가면 다 감기약들이고 거기에 보면 해열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낫는 거는 위험인자가 있고 60세가 넘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약을 쓰는데 그 전 환자분들은 특별한 이상 없으면 다 감기약 드려요. 그럼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죠? 자기 면역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어쨌든 피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그널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부서했던 그 시그널 2년 동안 끈다고 그래가지고 원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서 보시면 일단 식단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우리가 뭐 아까 밀가루 얘기도 나오고 가공식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는 이 항히스타민제는 증상을 완화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식단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으셔서 문제가 많죠. 예. 그런 것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답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1035의 김지민님. 예. 2년 넘게 전신 피부 가려움을 겪으며 대학병원 진료와 약 복용을 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고 스스로 단약하고 식단을 배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가 2개월쯤 지나면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더 가렵고 심하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식단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던 음료를 생각하며 그래도 100일은 채워보자 마음먹고 식단했습니다. 80일쯤 경과되었을 때 가렵던 부위마다 심하게 피하 출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맞고 사는 여자의 흔적이 그렇게 흉한 모습에 당황스럽고 겁도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기존 피부과 병원에서는 해결 못해줄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계획한 100일이 지나고 110일쯤 가만 보니 멍이 들었던 자리에 멍이 없어지면서 그 부위에 가려움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전신을 뒤덮은 고통스러운 상세 원인 미상의 피부 질환 소변의 가려움은 멍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1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식단은 전처럼 엄격히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제 질환의 원인이 가장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치료 또는 개선해야 할 생활 환경 식습관 등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한두 분 하고 끝내려는데 이분 지금 뭐 일기도 되게 오래 걸리시잖아요. 우리 웅녀 이분한테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사연을 길게 열심히 쓰셨길래 제가 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잠깐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식단 되게 힘들죠.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밀가루 먹어도 그냥 확 뒤집어지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하다 보면은 저희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릴 때 유아기에서 학령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토피가 좋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그런데 근데 유독 안 좋아지시는 거는 그런 식생활이나 어떤 그런 수면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참고 석 달 하셨다 그랬는데 보통 치료 기간도 첫 치료 기간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석 달 정도 이제 이 장에 대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 치료하다 보면은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좀 걸리면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사람인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길을 잃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일단은 그 장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 몸이 나한테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예. 없다고 그러니까 몸이 일단 면역력이 생기신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점막도 튼튼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장루수도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느슨하게도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얘기하면 아토피는 대부분 저 겉과 속 저 손바닥 뒤집듯이 점막하고 피부는 사실 다 외부 환경과 맞닿는 우리의 방어막들이에요. 피부는 곧 점막의 어떤 환경을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5가지 원인 얘기했다시피 지금 식단을 잘 유지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약에 신호가 나타나는데 다시 그러면 다 엄격하게 보시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휘청휘청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얘기로 제가 마칠게요. 그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농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밭을 가고 있었는데 아들은 열심히 밑을 보고 하는데 밑을 빼뜨려 하는데 아빠는 열심히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바르게 갈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아버지가 너는 밑을 보고 가는데 나는 저 산을 덩어리를 보고 간다. 목표만 아시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삐뚤빼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 한산화수에 이랬거든요. 급하게 급한 불 끄실 때 오시면 돼요. 우리 어혜영 원장님. 어혜영 원장님은 두 분의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질문이 같은 회에 있어서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7845의 임성범님. 안 계신가요? 나오신다. 다른 전공자인데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552의 정혜정님. 저는 건강 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책과 유튜브부터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일반인이지만 건강 관련 공부를 꾸준히 잘해나가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방법이나 코스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죠. 66년생 의사가 동안 아픈 사람을 별의별 꼴을 다 보면서 지금 저는 이제 두 딸을 다 키웠습니다. 마누라가 저보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꼬실 생각도 없고 꼬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두 분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산을 오르는데 아름다운 산, 멋있는 산. 딱 한 번밖에 못 올라. 우리의 인생 찬스는 한 번이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가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다 중단할 수도 있어. 어떤 게 옳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그 안에서 중단이든 끝까지 갔을 때 자기가 느낀 게 있다면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제대로 내가 이번 생에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좋은 의사 할수 있죠. 프로페셔널한테 네가 하는 좀 얘기해봐. 그래서 저희 이런 헬스 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뭐가 좋겠니?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볼 때 그 순간순간 변하는 다이나믹한 몸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아는 최선의 것들을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아웃라인, 조감도를 보고 싶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영양과 기능을 공부하면서 1,500권의 책을 샀고 다 버렸습니다. 2년 전에 새로 개원하면서 싹 다 버리고 그 중에서 1,500권 중에서 그나마 이건 좀 덜 사기스러워.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책들을 싹 다 링크를 걸어서 조항경 카페에 게시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보시면 짝짝짝짝 단, 큰 그림.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먼저 조감도,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영양,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마인드, 스트레스, 영성까지 쪼로록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6분, 5분. 네. 저희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 잘했죠? 오늘 제가 기능의학 오베저스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제가 참 이름을 잘 붙였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에 저도 이렇게 붙어서 6베저스를 낄 수 있기를 어느 날 가려봅니다. 오늘 이상으로 저희 모두 마치고요. 그리고 네,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실 때 대단한 분들의 강연에 오신 분들이니까 대단한 마인드, 도덕 정신을 가지고 계셨으려 믿습니다. 쓰레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저희 7시 15분, 20분까지는 나가줘야 되니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